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 영상은 단순한 경기 요약도 감동 미담도 아닙니다. 2026년 1월 24일 새벽 1시 38분, 모든 불이 꺼진 대전 충무체육관, 그 한가운데에서 찍힌 단 38초 분량의 CCTV 영상 하나가 한국 여자 배구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꺼진 코트 한쪽, 비상등 아래로 절뚝이며 걸어 들어오는 한 명의 선수. 양쪽 발바닥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발걸음은 분명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파워 측정기를 향해 팔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측정된 수치는 110, 프로 무대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열정적이다, 감동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상 중인 19세 선수가 새벽 1시 38분 혼자 체육관에 들어와 고강도 훈련을 반복해야 했던 이유는 정말 열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녀는 혼자였을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선택은 개인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구조가 만들어낸 책임이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새벽의 선택이 한 명의 선수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 팀의 전술, 감독의 판단, 그리고 시즌의 방향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 0.39초, 이 숫자가 어떻게 리그 최고의 블로킹 벽을 흔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감독은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승패를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스포츠에서 책임은 언제 용기가 되고 언제 위험이 되는가?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이 새벽 1시 38분의 장면이 왜 단순한 훈련 영상이 아니라 한 팀의 운명을 바꾼 분기점이 되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 단계 더 깊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잉쿠 씨는 왜 훈련이 아니라 검증에 가까운 선택을 했을까요? 의료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족저근막염.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는 배구 선수에게는 가장 위험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휴식이 먼저입니다. 테이핑은 보조 수단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잉쿠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대, 가장 고독한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훈련은 컨디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가설입니다. 즉, 몸을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내가 아직 코트에 설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팀 상황을 보면 이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연패 흐름, 흔들리는 전술, 그리고 자신의 실책으로 기울어진 세트. 잉쿠 씨는 경기 후 벤치에서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다. 내가 더 빨랐어야 했다. 이런 사고 구조는 위험합니다. 특히 10대 선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자책으로 변하고 자책은 결국 부상을 무시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벽 훈련은 투혼의 상징이자 동시에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이 팀에 미친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곧 감독에게 전달됐고 그날 이후 정관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더 이상 잉쿠 씨를 막내로 대하지 않았고
훈련의 기준점 역시 그녀의 리듬에 맞춰 재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새벽 1시 38분의 선택은 선수 개인의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촉매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고통의 선택은 과연 전술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독은 왜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은 숫자 하나, 바로 0.39 최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감정에서 숫자로 이동합니다. 새벽 1시 38분, 인쿠 씨가 집착하듯 반복했던 것은 단순한 스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고 있었던 건 단 하나의 시간, 0.39 초였습니다. VCT 스포츠 데이터 랩이 확보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인쿠 씨의 평균 스윙 임팩트 타이밍은 0.39 초. 이는 토스가 손을 떠난 순간부터 타자의 손이 공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면 그녀가 넘어야 할 벽, 현대건설의 핵심, 블로커, 양효진이 블로킹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0.42초. 불과 0.03초. 일반 시청자에게는 체감조차 되지 않는 차이지만 배구에서는 공격 성공과 차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간극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인쿠 씨는 감각이 아니라 확률로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가설입니다. 높이에서 밀리고 파워에서 불리하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손을 완전히 뻗기 전에 끝내는 것. 즉, 더 높이 뛰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때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새벽 훈련은 반복됩니다. 같은 위치, 같은 토스 높이, 같은 리듬.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고정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0.39초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상을 안고 속도를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계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인쿠 씨에게 블로커와 정면 승부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앞당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전략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코칭 스태프 역시 데이터를 통해 이 가능성을 확인했고 감독은 결국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경기는 인쿠 씨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은 부담을 떠넘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확률을 신뢰하겠다는 선택이었고 숫자에 기반한 전술적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한 선수의 0.39초를 위해 팀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관장은 실제로 그만큼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인쿠시의 0.39초가 개인의 선택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팀 전체가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정관장은 몰아주기가 아니라 집중 설계를 선택했다는 가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 명에게 공격을 몰아주는 전술은 위험하지 않은가? 상대가 읽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 아닌가? 하지만 이번 정관장의 선택은 흔히 말하는 몰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정관장은 공격 비중을 인쿠 씨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팀의 리듬 자체를 인쿠 씨의 타이밍에 맞춰 재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세터의 선택이었습니다. 염혜선은 기존보다 토스의 높이를 낮추고 공이 정점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공격수에게는 부담이지만 0.39초를 무기로 삼는 인쿠 씨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리베로와 리시브 라인도 움직였습니다. 공격 가담보다는 안정적인 연결을 최우선으로 두며 공만 살려주면 된다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성공 확률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작전 타임마다 감독의 지시보다 선수들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이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말은 줄었고
합의는 빨라졌습니다. 팀이 전술을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허구적 해석 하나를 더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이 경기를 단기 승부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2일 승이 아니라 새로운 팀 정체성을 시험하는 실험 무대였다는 가설입니다. 그 실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에이스를 보호하는 팀이 아니라 에이스의 리듬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팀. 이 차이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상대가 인쿠시의 타이밍을 읽고 블로킹 대신 리시브 라인을 두텁게 가져간다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이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바로 두 번째 리듬입니다. 인쿠시가 연속으로 막힐 경우 즉시 중앙과 파이프 공격으로 분산시키는 구조. 표면적으로는 인쿠시 중심이지만 실제 설계는 다층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정관장의 변화는 감동 스토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새벽 훈련이라는 장면이 촉발점이었을 뿐 그 이후는 철저히 계산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순간으로 모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 경기에서 현대건설의 높이라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곧 코트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가설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선택은 옳았는가? 새벽 1시 38분. 불이 꺼진 체육관에서 시작된 한 선수의 선택은 감동적인 장면으로 소비되기엔 너무 많은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개인의 각오를 넘어 팀의 전술을 바꾸었고, 감독의 판단을 바꾸었으며 정관장의 시즌 방향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미담일 뿐 아니냐고. 하지만 스포츠에서 미담과 전략의 경계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갈라집니다. 정관장이 선택한 길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안고 있는 19세 선수에게 팀의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성공하면 찬사가 되지만 실패하면 무책임이 되는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였습니다. 0.39초. 이 숫자는 더 이상 개인 기록이 아닙니다. 한 팀이 미끼로 합의한 시간이고 한 경기의 전략적 기준점이며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한 확률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전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높이와 속도의 대결, 경험과 결단의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과 개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무대가 됩니다. 만약 이 전략이 통한다면 정관장은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팀은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시즌 전체의 답을 얻는 셈입니다. 반대로 이 전략이 막힌다면 그 책임은 한 선수에게 돌아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팀 전체의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어떤 팀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경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포츠는 예측이 아니라 증명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정관장은 더 이상 연패에 흔들리는 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혼자 지우게 만드는 팀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택을 팀의 구조로 바꿀 줄 아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새벽 1시 38분 불 꺼진 체육관에 홀로 들어선 한 선수의 조용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긴 여정의 시작일지는 곧 코트 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택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이른 책임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경기 이후 정관장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잉쿠 씨의 0.39초가 시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데이터로 이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CT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